특별 퀴즈입니다. 다음 5종류의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코끼리, 원숭이, 돌고래, 까치, 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동물들은 장래 의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원숭이와 동물들이 지능이 높은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물속에 사는 돌고래과도 죽은 자식들을 애도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사진 속 범고래의 새끼는 태어난 지 1시간 남짓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물에 사는 동물들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시체를 버리고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죽은 자식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과연 우연일까요? 이 어미는 죽은 새끼를 무려 2주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동료가 죽으면 애도를 표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유골이 된 구성원의 무덤을 방문하는 코끼리 무리를 목격했다는 연구 결과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까치도 구성원이 죽으면 특이 행동을 합니다. 한 마리씩 동료의 몸에 자신의 부리를 뽀뽀하듯이 맞춘 다음 마치 화환을 놓듯이 나뭇잎이나 가지를 동료 옆에 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행동은 정말이지 사람 같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챙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한테 가족을 챙길 필요 없다고 하면 동물들이 이해할까요? 너는 가족을 챙길 필요 없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시키는 대로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동물들에겐 가족을 챙기는 것은 선천적인 본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가족을 챙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쁘다고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맞을까요? 사회성을 보이는 동물들을 보고 우리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족을 챙기는 것은 극히 사람다운 행동이자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양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동물들도 가족을 챙기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가족에게 소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혼자 지내는 동물들도 있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교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사교성의 여부가 영향을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뻐꾸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알을 가진 뻐꾸기들은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까고 날아가 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알에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는 뻐꾸기가 아닌 다른 새들의 돌봄을 받으며 자랍니다. 뻐꾸기 새끼는 충분히 성장해서 성체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둥지를 떠납니다. 그렇게 부모 새들은 엄한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뻐꾸기라는 새가 탄생해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뿐이지 새들만의 생존 본능과 법칙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혐오를 참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공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력이 있기에 동물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애벌레에 알을 까고 기생하며 천천히 애벌레를 갉아먹는 곤충을 보면 혐오스럽고 마음이 아픈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마치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범죄자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행태에서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몇 년 전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러 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명절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평생 붙어다니며 잔소리합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그렇게 잘 넘기면서 가족들 잔소리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가족 어른들보다 상사가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까? 명절에 공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직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경쟁이 치열하니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휴식이 없는 공부가 효과적일까요? 24시간 가동하는 공장도 한 번씩 멈추고 고장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해봐야 하는 법입니다. 끝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자기 자신은 언제 돌아볼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학교 사람들,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도 의미 있겠지만 그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직계 가족 어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과 재능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근처에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절 때 휴식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가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쉬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휴식이란 나의 본업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에게는 밭일을 멈추는 것이며 학생들은 공부를 멈추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했으니 가족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휴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인지 그냥 어른들을 뵙기 싫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휴식이 아닌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손에 꼽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랑 정말 잘 맞는 단짝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한 적 누구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서로를 품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들 키울 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앞으로 남부럽지 않게 키울 것이다. 내가 받은 소름 절대 받지 않게 해주겠다. 자신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치욕스러운 일들은 피하고 자랑스러웠던 일들만 겪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난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돈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해요. 세대마다 성공하는 새로운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식들과 근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매년 크게 바뀌어가는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TV와 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들의 성공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큰 돈을 벌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만 놓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저 정도 인성이면 충분히 훌륭하지. 저렇게만 꾸준히 열심히 살면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밥 굶지 않고 춥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식들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공부를 안 시키면 뒤처지는 것 같아. 내 시대보다 더 많이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어. 밤늦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 하지만 또래보다 뒤처지면 결국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1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요즘은 공부가 답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발언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업무 관련 공부, 투자 관련 공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각박한 경쟁사회에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일 때 머리에 미열만 나도 부모님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아십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락을 안 해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들로부터 받은 실망과 상처가 없을까요? 모두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사정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정을 자식들에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살기 힘든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우리 아들, 딸도 살기 힘들 거야.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들은 침묵으로 자식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는 자식들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 언제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명절 때마다 외로이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외로움입니다.
감옥에서 죄를 또 저지르면 독방에 가둡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엄한 형벌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갇혀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르신들은 지은 죄도 없는데 외로움이라는 벌을 받고 계십니까? 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자식들이 매일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른들이 바빠도 내려와 얼굴 좀 보자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길 막고 싶어하는 부모님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그냥 일 봐 라고 하면 아, 부모님이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자신에게 편리하게만 할까요? 부모님 이야기의 행간, 속뜻을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안 합니다. 대학교 나오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단지 얼굴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잘 사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대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TV에서 한국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영했습니다. 전쟁으로 통해 천해고아가 된 사람들, 북새통의 형제자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가족을 찾기 위해 수십만 명이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 방송은 138일 동안 방영한 생방송으로 세계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가족과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가족을 찾았을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선천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개들도 모아두면 자기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다. 이산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나운서가 서로를 소개를 시키기도 전에 폭풍처럼 모여라였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가족임을 직감, 아니 확신한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이러한 아픔을 사서 느끼려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현대판 이산가족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자신들은 성인이고 혼자 앞가림한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지만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한 직급만 높은 상사에게는 허리가 접혀라 인사하면서 부모님께는 언제 전화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일까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그저 많이 먹고 건강히 크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어른은 왜 존재합니까? 주변 사람들 챙기라고 있는 겁니다. 다 커서 어린아이처럼 혼자만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이미지가 맞습니까? 어른과 아이, 그 중간은 없습니다. 어른이거나 아이일 뿐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고 아마 자신도 그것을 인지하는 듯합니다. 항상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기대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평생 그럴 수 있나요? 부모님들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간 소중하죠. 시간은 돈이죠. 그래서 부모님 뵈러 갈 때 차가 밀리는 것을 경제적 손해라고 여깁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은 돈 안 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울 때 필요한 평균 금전적 액수가 3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쓴 돈 전부 다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가족 관계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의 부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자식을 떠받들며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공해서 모실게요. 지금은 제가 힘들어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뤄야만 부모님을 챙기겠다는 생각, 이게 도대체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럼 꿈을 이루지 못하면 가족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공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화려한 모습과 거리가 먼 가족, 왠지 외면하면 잊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도 생각이 나고 드라마를 봐도 생각이 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원망하든 감사하든 우리는 가족의 틀을 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생모생부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가족을 만나서 펑펑 울면서 오열하는 모습,
다들 보셨습니다. 이렇듯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을 찾으려는 것처럼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소홀한 이유는 자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양된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뿌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가족은 누가 잘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물론 가족 간의 감정에 골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모르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그 응어리를 풀기 좋은 날이 명절 말고 또 있을까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만나서 좋았던 이야기, 안 좋았던 이야기 다 풀어서 마음이 편해졌으면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단지 얼굴을 못 봐서 외로운 사람과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진즉 더 잘해줄 걸 후회하는 외로울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이라도 연락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호빵처럼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